네, 매우 긴박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제 파면이 됐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이 아닙니다. 지금 좀 전에 청와대도 연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짐을 싸고 삼성동의 사저로 향할 것 같은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저희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매우 긴박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네 분과 함께 할 얘기가 참 많죠. 네 분과 함께 지금부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저희가 영상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즉각 박근혜를 구속하라! 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마지막 자막이 눈에 띕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었죠. 자, 이윤상 우리 사회부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 11시에 일단 선고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파면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한 21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나 2014년 정당해산 심판 사건 때 예를 보면 30여 분 남짓, 30분 정도 안팎의 그 주문을 낭독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21분만 걸렸단 말이죠. 이정미 재판관이 미리 준비해온 결정문 요약지를 보고 네. 핵심 쟁점들만 추려서 속도감 있게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선고 재판을 이제 TV를 딱 켜놓고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이제 주목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관심이 8명의 이제 헌법재판관이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예를 들면 인용을 하고 누가 기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숫자도 관심이었는데 8명 헌법재판관 전원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원래는 6대2 내지 7대1 정도도 전망을 좀 했어요. 그런 예측이 실제로 오늘 오전까지도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네. 어떤 신문이라든지 네. 페이크 신문이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이제 재판관들 성향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재판관들도 있고요. 네. 특히 서기석 재판관이나 조영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입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 2명 정도 아니면 1명 정도는 최소한 기각의 의견이 좀 있지 않을까 각하내지. 예.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전혀 예상과 다르게 8대0 압도적으로 전원이 이제 하는 다만 이제 안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보수 진보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새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 네. 보충 의견을 냈기 때문에 아마 재판관들은 완전히 의사를 합치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도요, 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논란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중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큰 잘못을 했다. 당연히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향별로 따지면 사실 보수 진영에 있는 그 재판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지금 보세요. 지금 저렇게 성향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분류되는데 예. 지난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때는 8대1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정미 재판관도 인용 쪽에 의견을 썼고 김인수 재판관 혼자만 사실 이제 그때 반대 의견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비춰봤을 때 아마 이번 사건도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에 대한 좀 그래도 동정론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에서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는가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네. 왜냐하면 특히 또 전직 그 대법관이라든지 헌법학계라든지 또 법학계 원로들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대통령에 대해 옹호하는 또 신문 광고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논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그 평의 과정을 보면 네. 거의 논쟁이 없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 1시간 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2시간 반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거의 대통령 인용에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번 사건의 어떤 사실관계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봤다. 즉 네. 대통령으로서 정말 대통령의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의 여러 가지 최순실과 업체를 봐주고 이런 것들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는 것인가. 네. 그걸 봤을 때 이거는 명백하게 대통령이 공익보다는 사익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이 사실 거기에 무게를 실었다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이정미 이제 헌재 권한대행이 파면을 딱 선고하는 그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21분이었습니다. 11시 21분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 얘기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 그런데 박상명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좀 있었어요. 사실 좀 기각을 예상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일각에선 각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박상명 박사님은 이번 이 헌재 선고를 어떻게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사실 8대 0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8대 0. 그럼 예상이 적중한 거네요? 했습니다. 네. 예. 뭐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이른바 측근의 비행을 봤을 때,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측면이고, 또 하나, 헌법재판소가 지금 상황에서 국론이 이렇게 서로가 흔들리고 다투고 있는 과정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그 본인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타임이 지금이에요. 네. 그게 뭐냐?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 자, 만약에 5대 3 정도 돼가지고 완전히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문제가 되겠으나 그동안의 정황들을 보면은 국민들 다수가 탄핵에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당연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 명 정도는 이거는 나는 볼 때 기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국민통합의 메시지에서 이 대목은 기각이 아니라 그러면 좋다. 네. 이용적으로 방향을 잡자. 예. 나는 그런 의견을 모으려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대로 넣었는데 결국 오늘 결론이 뭐냐면은 법치는 살아있었다. 법치는 살아있었다. 상식이 승리했다. 네. 역사는 진보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삼성동 사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머물렀던 것이죠. 삼성동 사저의 모습인데 오늘 아침부터 많은 기자들이 삼성동 사저를 에워싸고 지금 이제 취재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삼성동 사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를 비워줘야 합니다. 과연 관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저 삼성동 사저에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법 규정상으로는요, 대통령이 뭐 파면이 됐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10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이런 뭐 언제까지 비워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면서요?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예. 헌정사상 초유이기도 하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으로는 선고 11시 22분부터는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전 대통령 바로 그 효력이 발생. 네, 효력 발생의 여부고 예. 이제 비우고 안 비우고는 어쩌면 인간적인 부분이지 법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나오는 게 맞지요, 사실은. 네, 네. 맞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자주 있는 일이라면 그 절차도 규정이 있을 건데 네. 자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가 규정이 안 돼 있고 예. 다만 대통령이 오후 정도에는 빠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안 빠지고 계속 있으면 좀 집회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집회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빠지면서 뭐 어느 정도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전해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진행이 되는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될 수도 있는데 실시간으로 그 현장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이윤상 기자, 지금부터 약간 좀 우려스러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오열하는 참가자가 보인다고 하는데 오열하는 참가자를 떠나서 지금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2명이 지금 사망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하철 안국역 인근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저게 보여지는데요. 예. 저 현장 영상인데요. 저 보십시오. 예, 격렬한 몸싸움 네. 때문에 저렇게 부상자도 나오고 있고요. 우선 12시 10분경입니다. 60대 남성이 그 부상을 당해서 강북 삼성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1시 40분에 심폐소생술 도중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네. 12시 35분에 마찬가지로 안국역 인근이었는데요. 70대 남성이 경찰 버스 위에서 떨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1시 50분 정도에 1시 50분쯤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 도중에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이 지금 이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이제 뭐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서 이제 시위를 하다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충격을 입고 사망을 한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좀 속보 좀 챙겨주시고요. 자, 이현정 의원님, 바로 이런 부분을 우려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제 결정이 난 이후에 어느 한편에서는 이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극단적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혼란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벌써부터 사망자 2명이 나왔다. 걱정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정치권과 대통령에게 승복을 먼저 선언해라. 이런 것들 그동안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어제 정미용 씨 같은 경우는 나는 인용 판결 나면 죽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 나중에 또 뭐 내가 왜 죽냐는 또 말을 바꿨지만 이제 저런 것들이 사실은 집회 참가자들을 굉장히 자극시킨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또 이제 그동안 이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는 이 상황 자체는 뭐 거의 이제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념들을 오히려 네. 법조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추긴 측면이 있거든요. 상황 자체를 좀 정확히 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부추기면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부 법조인들 즉 법조 언론인들이 신문 광고까지 내면서 이것은 뭐 각하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하고 또 네. 직접 대리인단들의 김평호 변호사 이런 분들이 직접 나가 또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김평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저기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런 측면들을 볼 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좀 왜곡된 정보를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심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네. 그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이제 선고가 8대 0이라는 숫자로 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집회 상황에서 격앙되고 흥분한 시민들이 저렇게 이제 그 헌재를 갖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고 저런 상황에 결국 이제 불상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누차 이야기한 것이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말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네. 좀 승복을 하고 또 자제를 요청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렇게 지금 불상사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탄핵이 선고가 됐고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태극기 집회 쪽에 시위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가열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희 지금 채널A 사옥 앞에도 제가 점심시간 때 잠깐 나가봤더니 벌써부터 차량들이 다 통제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안국역의 모습입니까? 자, 이 시각 안국역입니다. 헌재가 자리하고 있는 안국역 앞에서는 여전히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이 대통령 파면의 부당성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자, 박성민 박사님. 네. 근데요, 저는 오늘 이 탄핵 선고는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최순실과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결국엔 잡았다. 그럼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현재 이정미 재판관도 저는 그 얘기까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방금 그 얘기를 딱 짚었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되어 있는 농단을 이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네. 근데 박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 대통령은 그거를 은폐시키거나 아.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다가 박 대통령이 비판하는 네. 이런 게 됐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어떤 국정 수행 방식을 준엄하게 비판한 겁니다. 네. 결국은 최순실 씨가 했던 국정농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차단할 수도 인지할 수도 막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마 헌법재판관이 전원일치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네. 판단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범위가 워낙 컸을 뿐만 아니라 네. 이것을 알면서도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한 박 대통령의 책임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네. 그것 좀 그러니까 덧붙이자면 실제로 이제 그 오늘 이정미 재판관도 초상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삼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충분히 본인이 해명을 하고 검찰이나 또 국민들한테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결국은 해명의 기회를 갖지 않은 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 자체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삼성동 사저 좀 잠깐 점검하고 갈까요? 지금 삼성동 사저 앞에 차량 2대가 경호 차량으로 보이는 2대의 차량이 도착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량 안에 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아마 박근혜 관저에 있던 대통령의 짐들을 삼성동 사저로 미리 옮기고 있는 그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박스가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다면 그렇게 오래 이제 청와대에 머물 것 같지 않아요. 저렇게 빨리 짐을 뺀다는 것은 짐이 없는데 관저에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조만간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예. 중요한 빨리 빼야 될 짐들을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뭐 박스하고 어떤 뭐 그림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들만 빨리 좀 뺀 것 같고 아마 저게 물품들이 왔다는 것은 곧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도 곧 나오지 않을까. 네. 그 청와대에서 나와서 삼성동 쪽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요. 네. 저 삼성동 사주에 지금 경호 시설이 그게 없다면서요.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이 탄핵을 파면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 경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경호를 하려 그러면 사실상 어떤 높이가 될 수 있는 경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게 가장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동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네. 경호할 수 있는 그 어떤 뭐 장소라든지 이걸 확보가 지금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막 그렇다면 삼성동에 또 안 있고 딴 데로 지금 알아본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잠깐 예. 이번 이런 기회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 짐을 빼지 않습니까? 혹시 청와대에 남아서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이제 형사소추는 이제는 면책 특권 없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또는 어떤 물건을 빼내서 간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대한민국 국정에 이렇게 간단치 않음을 이번에 받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관련되어 있는 증거를 은폐하거나 또는 그걸 멸실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기를 한 번 더 좀 촉구를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뭐 박스가 지금 차량에서 내려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머물 삼성동 관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가 좀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판넬을 좀 한번 비춰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착역에 도착한 탄핵 열차, 대통령 발목 잡은 최순실. 좀 전에 잠깐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는요,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약간 불분명하다. 이렇게 봤고요. 자, 그 세계일보가 정윤의 문건을 그때 보도하면서 청와대에서 세계일보에 압력을 가해서 당시 사장을 교체한 거 아니냐. 이 언론사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얼마나 이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304명의 아까운 희생자가 있었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구조 활동을 해야 되고 지휘를 해야 되지만 성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약간 좀 애매하다, 추상적이다. 따라서 이 세월호 사건은 추상적이라고 봤습니다. 마지막, 여기에 별표 5개 쳐야 되겠죠. 최순실 국정농단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다. 이게 가장 결정타가 이현정 의원님 네.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13가지가 일단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 나눠서 심리를 했고, 특히 또 마지막에는 이제 절차 문제에 대해서 대리인단 측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정민 재판은 처음에는 네. 이 절차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네. 입장을 밝혔는데 이 절차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즉, 이거는 국회의 재량권에 속한다라고 네. 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또 배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임용권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그 문화체육부의 노태강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은 임명권을 행사한, 그러니까 이 면직을 권유한 이런 것들이 이제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통령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다. 물론 이제 김기춘 실장이 뭔가 이야기하긴 했지만 예. 그러나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데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없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걸 배척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언론 자유 침해 같은 경우는 세계일보 사장을 그러니까 면직시키라고 대통령이 한 행위 네. 이것 자체가 불분명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제 처음에 우리가 탄핵 소추할 때도 사실 이 부분이 거의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 역할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성실의 의무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네. 대통령이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성실의 의미는 좀 상당히 광범위하고 역할이 애매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 같은 경우는 이기수 재판관하고 2명은 여기에 이제 어떤 보충 의견을 달았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달았고 예. 결국 이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의 정말 공복으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공복으로서의 의무 자체를 위반한 것이다. 네. 아주 심대하다. 이게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용어가 있으면서 결국 이제 헌법과 법률에 위배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요, 사실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은 굉장히 아마 긴장 속에 헌재로 오늘 오전에 출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특이한 그 장면이 하나 목격이 됐어요. 이윤상 네, 기자. 그렇죠. 이정미 대행이요.
그 혹시 사진이나 영상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이정미 권한대행이 얼마나 긴장감 있게 정신없이 출근을 했으면 머리에 이 뭐라 그러죠? 헤어롤이라고. 헤어롤. 그거를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준비할 게 많아서 먼저 나와서 이제 평의도 열고 평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이 모습인가요? 예, 네. 지금 이 출근 장면인데요. 그 머리 뒷부분을 보시면 네. 지금 약간 흐릿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아, 이거군요. 이 장면인데요. 정확히 보이네요. 예, 머리 손질할 때 사용하는 헤어롤입니다. 네. 저게 그대로 달려있는 상태로 차량에서 내려서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오늘 역사적인 그 탄핵심판 선고의 날이다 보니까 그 선고하는 업무에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네. 머리 손질하다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을 잊고서 출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배치됩니다. 예. 이 얘기를 하면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또 머리 손질했거든 세월호 때. 똑같은 어떤 상황인데 헌법재판관 오늘 낭독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머리 손질을 덜 하고 왔던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거 모양이 나왔을 때 아마 다들 좀 인용의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같은 어떤 머리 손질인데 네.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머리 손질한 거하고 네. 다른 의미에서 머리 손질하고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정미 대행이 이제 마음 고생이 엄청 심했을 것 같아요. 예. 살도 상당히 빠졌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저 모습 저는 되게 멋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멋있게 싶습니다. 느끼셨군요. 예. 사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정미 재판관 저는 이제 그 쭉 읽으면서 보면 또 대충 이제 읽다 보면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엉키기도 하고 좀 실수하기도 하는데 거의 거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사실요. 한 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아무런 그 네, 중간에 어떤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쭉 또박또박.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결정문 작성이 상당히 오래 됐다. 네. 됐고 이미 그 이정미 재판관이 상당히 오랫동안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이걸 몇 번씩 읽어본 것 같아요. 그만큼 뭐냐면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에 결론이 나서 사실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시간적 긴박함이 없었다. 그런 걸 조금 전에 읽을 그럴 수가 수 있었어요.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사실 이정미 대행이 오늘 얼마나 사실 긴장되겠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외신들도 그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저희가 방송 장비 프롬프터라고 하잖아요. 보고 읽는 건데 그런 장비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방대한 분량을 이렇게 잘 보지도 않고 굉장히 또박또박 앞을 응시하면서 읽어 내려가더라고요. 거의 외운 그 것 모습을 같습니다. 보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다 이게 머리에 암기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좀 오래 전에 이미 방향이 결정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한 또 해석이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원칙적으로 뭐 예. 이거는 뭐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원래는 판결 이유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쩌면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했다는 거는 지금 저도 이현종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 게 예. 미리 이제 이유는 벌써 나와 있고 그 이유를 만약 다 읽으면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거는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아주 간결하게 적었고 그 내용만 들어도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어떤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판결문이라면 네. 되게 복잡하고 뭐 하나 그러니까요. 참 살펴본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되게 짜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21분간 하면서 정말 군더더기 없이 했다는 거는 저도 생각에는 아주 많이 준비했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그러면 이정미 권한대행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이정미 권한대행의 이제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예, 삼성도 이제 사죄의 모습인데 한번 이거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예우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대통령에게 이제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연간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1억이 좀 넘어요. 한 1억 2, 3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연금 지급 X입니다. 안 되고요. 자, 전직 대통령들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이 붙게 되는데 이건 역시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립현충원의 대통령들은 안장되지 않습니까? 역시 X포고요. 전직 대통령 예우 뭐 여러 가지 받을 수 없고 경호 및 경비만 이제 받게 되는데 박지원 변호사님 네.
이 경호나 이런 것도 원래는 10년인데 이렇게 파면이 되면 5년밖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은 경호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예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 경호도 경비를 이렇게 뭐 되게 좋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거든요. 예. 혹시라도 뭐 테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결국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아예 박탈된 상황이 아닌가. 네. 경호 경비를 해주는 거는 대통령을 위해서 해준다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전혀 예우를 못 받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그런 같습니다. 게 하나 빠졌습니다. 중요한 게 뭐가 빠졌습니까? 의료비 의료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또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보통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 가면 삼성동만 계실까요? 아니죠. 뭔가 사회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도 이명박 전 보장됩니다. 대통령 같은 지금 경우 하고 있잖아요. 강남에 사무실 있잖아요. 대통령 못합니다. 아, 그런 거 일체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호 경비 외에는 모든 것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해서 전부 다 박탈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요. 지금 대통령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재임 시절에 한 80%, 즉 한 1,200만 원 정도 월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 문제는 이제 비서관하고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차량 운행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이제 전 대통령께서 지금 삼성동 사주로 가면 그 다음부터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차를 직접 사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직접 고용을 해야 되고 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대통령에 대한 기념 사업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박탈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경호와 경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5+5거든요. 5+5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그 경호원들이 한 25명 정도가 네. 한 5년 정도 하고 이제 본인의 요청에 따르면 5년을 더 해줍니다. 연장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경찰이 이제 넘어가고. 대통령 경호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찰이 한다고 10년 하죠. 뒤에는 이제 그 경찰이 이제 넘어가게 네, 되는 네.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가게 되면 뭔가 사사로운 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본인이 직접 누군가 고용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탄핵이 된다는 의미는 지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그 법률적으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예우가 다 박탈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데 상당히 지금 생활하기도 어려운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좌측의 모습은 이 시각 안국역의 모습이고요. 헌법재판소 앞에 안국역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저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근 후에 아마 저 장소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삼성도 사저 앞인데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차량 2대가 도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던 시절에 쓰던 물품들을 삼성동 사저 안으로 박스에 담긴 채 이동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조만간 곧 떠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그 모습이 포착되는 대로 바로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그 실시간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기자, 근데 지금 현재 집회 상황을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저 탄핵 반대 집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까?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 오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인데 네. 그 헌법재판소 일대에 그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죠. 탄핵 반대 참가자들이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수만 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와, 오전부터 모였군요. 한 4만에서 6만 명 정도 집계가 뭐 나왔었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이제 야간이 되면 뭐 직장에 출근했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합류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야간이 되면 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촛불 집회 인원들이 만약에 늘어날 경우에 인근에서 지금 집회가 벌어지고 있어서 네.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그런 충돌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걱정스러운 게요.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박상명 박사님 네. 토요일이잖아요. 매주 토요일에는 또 이 탄핵 찬성,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집회가 이 광화문 광장에서 늘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약간 이런 좀 불상사가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 좀 예측이 가능할까요? 저는 상당히 이제 가장 마지막 위기다. 내일 태극기 집회의 참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도 숲니다만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흥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대목인데 이럴수록 제일 중요한 거는 경찰이 냉정을 좀 찾아야 됩니다. 양쪽을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또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은
그렇게 지지했던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또 만약에 오늘 사주로 가버리면 청와대 텅 비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흥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절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네. 이 결정에 따라주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보람된 일이고 그것이 마땅한 일인데 여기서 더 나갈 경우에는 이거는 오히려 국정을 더 흔드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일로 대비를 장식하시고 이제는 대선 정부로 가서 남아있는 국정도 바쁩니다. 네. 좀 모두가 좀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냉정함을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두 네. 분이 사망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태가 저는 뭐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내일 집회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강북 삼성병원하고 서울대병원에 계신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민중연합 집회 때도 보면 민노총 집회 때 보면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신 바람에 네.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시위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지금 사망자가 나와서 이 태극기 집회가 또 쉽사리 이제 끊이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걸 놓고 좀 장기적 투쟁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엿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사실은 태극기 집회 하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기각의 가능성, 즉 각하의 가능성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리적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8대 0이라는 숫자로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다 보니까 그 충격이 좀 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뭐 재심 이야기 나오는 것도 보면 사실은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면 좀 걱정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자, 그동안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집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좀 양상을 띨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봤는데요. 이 보면 친박 집회에 그동안 과격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일각의 우려가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번 좀 저희가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한번 보시죠. 네, 목숨이 아니라 목이라도 내놓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죽창이 등장하여 피해 항전이 전개될 것이다. 자격 없는 헌법재판소, 이 재판부, 어떤 결정도 무효다. 대통령을 위해서 피가 또 등장합니다. 피를 흘리겠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사실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함을 저희는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